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검찰총장 윤석열. 그래도 그 수사에서 배제되신 그 코바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검찰총장 취임하시기 전에 이게 다 약속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청탁이 늘어났다. 죄송합니다. 많은 후원이 늘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길어지시면 좀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아니 이건 제 처일은 제 처일이고, 제가 무슨 제 처일에 관여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문 직업이고. 아니 근데 제가요, 네. 이겁니다. 제가 정말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무슨 사건이 되면 몰라도. 제가 좀 얘기하게 해주시오. 제가 꽤 나이가 많은데, 제가 사실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걸 배우고 그랬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상당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전에요, 솔직히 한간의 속설이 사법고시에 저기에 되면 열쇠를 3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검찰총장님이나 상당히 커리어가 밝은 분이 있을 때, 이런 관련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혹시 이건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은 여러 가지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작년에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솔직히 여기 있는 여당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됐는데 깊이 안 파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나온 게, 코바나에 대한 거는 주식조차, 김건희 씨의 주식이나 여기에 관련된 게 하나도 인사청문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지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기업에서 후원해 준 거, 이거를 갖다가 국회에 제출하면 이건 위법입니다, 이러면서 코바나에서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야당에서 문제를 조금 제기하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거예요. 남편이 거물이면, 더군다나 저는 왜냐하면 굉장히 젊은 여성이 커리어로 성공한 거는 제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했는데요. 제 처는 작년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작년에는 좀 작은 전시였고, 벌써 저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이런 큰 전시들, 그 해에 거의 가장 블록버스터인 그런 전시들을 해왔고요. 옛날에 앤디 워린이 샤갈 이런 것도 해왔고, 제가 고공검사할 때 그 마크 로스코라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도 해왔고, 전시를 하면 각국의 대사들도 다 개막식에 오시고 여야 정치인들도 다 오십니다. 그 전시 자체가 어떤 홍보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서울지검장이어서 오히려 작년 이후에는 안 했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규모를 아주 축소해서 했습니다. 근데 마치 무슨 남편이 제 검사 생활을 보면은 결국 이쪽 저쪽에 제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왔으면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2년 결혼 직후부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또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도 오히려 말을 안 꺼내고 제 얘기가 나오면은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뭐 그거는 좀 저도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되지만 또한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날도 이야기했던 건 그겁니다. 지금 전국의 90% 넘는 검사들은 저녁에 된장찌개 그릇 하나 먹고 죽을 똥 살 똥 이래요. 자, 지금 이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대검과 법무부가 약간 뉘앙스가 틀린데요. 그 4명의 검사들을 대검에서 법무부에 추천했던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대검에서 이 검사는 된다 안 된다 또는 누구를 넣어라 마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렇게는 안 했죠?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아니 제가 총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법무부는 승인을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승인을. 자, 만약에 이 4명의 검사 지금 벌써 언론에 이제 인적 사항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던데요. 중견 검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검사들이 룸사롱에 가서 그렇게 술 먹고 또 차마 여기에 옮길 수 없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총장이 여기에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 없습니까? 검사들의 일탈 행위로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책임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 말씀에 좀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그 말 고지고대로 믿으셨어요? 그 말 그대로 믿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칼을 휘두르니까 이 지금 날벼락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빈말이에요. 그거 반어법이에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나 빼고 내 측근 빼고 그 얘기였어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때는요. 지고 있다가 마사지하고 뭉개고 깔고 앉았다가 흐지부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모욕을 안 당하죠. 사건을 이렇게 누락시키고 여권은 압박하고 야권은 봐준 이런 사건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거? 그런 겁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라임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2월에 검사를 좀 더 추가 파견을 하라 했고 제가 4사람을 추천해 줬습니다마는 그 사람 중에 2은 건강이 안 좋아서 송사면 검사에 직접 한번 접촉해보고 하라 했고요. 그러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임 사건 수사팀이 전부 13명인데요. 제가 처음에 4사람 추천했을 때는 2은 신라젠 보내고 2은 라임 보내고 나머지는 남부에서 자체 충원을 해봐라.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일이 있어서 못 갈 수가 있으니 직접 한번 접촉해봐라 이렇게 했고 제가 그래 얘기한 거는 중앙지검에서 제가 2년 좀 넘도록 또 특검에서 한 2년 반 정도를 젊은 검사들을 데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유능한 검사들 중에 지금 현재 업무로드가 많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추천해 준 거고 그 결정, 그 후에 또 수사팀 보강은 그건 전부 남부지검이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자,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총장이 불법이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 수사하세요 그러면.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으니까. 아니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지휘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내가 저거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아니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일단 민주공화국에서 정리정돈을 했으면 참을 수 있어야죠.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불법적인 지위예요 이게? 그럼 불법적인 지위가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은 같은 정치적으로 한편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먹고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겁니까? 총장이 총장의 지시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난 총장 부하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총장과 뭐 대검차장, 총장과 뭐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 고검장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그 사건에 대한 왜냐하면 총장이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 그러면요, 총장을 둘 필요가 없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정무직인데 그러면 검찰 수사라고 하는 거는 저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저 총장님, 네. 제가 총장님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총장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한 게 나는 발언이 정치 발언이라고 문제 삼는 겁니다. 정치 발언이 자, 아니고요. 얘기 들어보세요. 지휘 감독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장관의 지휘 감독. 인사도 하고 뭐 훈련이라든가 일반적인 걸 하죠. 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받는데 예, 받습니다. 받는데 그거는 법률에 따라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모든 검찰 공무원 바로 제 밑에 고검장 차장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목포지청 수사관에 대해서까지도 총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지휘 감독을 하는 거고요. 총장님, 자, 사건에 대해서 총장님, 네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도 총장님한테 법무부 장관의 부하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네네.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들립니다. 다. 내가 부하가 아니라 나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들려요.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발언을 정리하세요.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은 법률에 의해서 검찰 사무에 개입하는 거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지휘를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만은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